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아동복지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아동복지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 대상별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살펴본 대상은 보육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두 번째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조성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육아동, 한부모 가정의 아동, 또 조성가정의 아동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배웠고요. 또 관계 법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또 그 대상별로 아동복지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장애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이 어떤 장애 아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장애 아동은 어떤 아동을 장애 아동이라고 하는지, 또 장애 아동과 관련된 법령은 어떤 법령이 있는지, 그리고 장애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많은 유익한 시간을 가졌듯이 오늘 장애 아동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요.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대상은요, 장애 아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아동은요, 첫 번째 장애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요, 장애 아동을 누구를 장애 아동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 장애 아동과 관련된 그 법령이 어떤 법령이 있는지, 법이 어떤 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법령에 근거해서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가 마련이 되고 또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참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 제 1절이요. 장애 아동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애 아동의 개념, 어떤 아동을 장애 아동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을 우리가 장애 아동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장애 아동이 어떤 아동을 장애 아동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제기구에서의 개념입니다. 자, 국제기구에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1995년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에서 장애인의 직업 재활에 관한 권고사항으로요,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요. 거기서 장애인이란 이 정의를 내렸어요.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의 결과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실제적으로 감소된 사람을 우리가 장애인이다라고 1995년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손상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다. 그 손상을 통해서 어떤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지 못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사람을 우리가 장애인이다라고 명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1995년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에서
발표하기 전에 1975년 제30차 국제연합, 그러니까 UN을 국제연합이라고 하죠. 국제연합 UN 총회에서 결의한 장애인 권리 선언에 의하면요, 여기서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권리 선언에서 선언한 장애인의 그 정의는요, 장애인이라 하면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해서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장애인이다라고 이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권리 선언에서 선언한 그 장애인의 정의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애 발생의 어떤 시기를 놓고 선천성 장애인과 후천성 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선천성 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선천성 장애인이다. 후천성 장애인은 태어난 이후에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사고라든가 재해라든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후천성으로 나중에 장애인이 되는 경우를 후천성 장애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선천성 장애인이 많을까요? 후천성 장애인이 많을까요? 우리 선천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겨우 한 5%에 불과해요. 나머지 한 95% 이상은 후천성 장애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 발생 시기를 놓고 구분을 할 때 선천성 장애인과 후천성 장애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어떤 장애인이냐, 신체적 장애이냐, 정신적 장애이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뭐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청각장애인이라든가 언어장애인이라든가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신체적으로 외부나 내부에서 어떤 장애를 겪는 분들을 신체적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체장애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정신적으로 이제 뭐 정신분열병, 이제 요새는 이제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지적장애라든가 정신장애라든가 이런 정신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정신적 장애라, 정신장애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또 신체적 장애든 정신적 장애든 이런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런 분들을 장애인으로 분류를 해서 국가나 사회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5년 UN 총회에서 결의한 장애인 권리 선언에 의하면 장애인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1979년 UN 총회에서는요, 장애는 개인과 그 환경 간의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기능상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리, 그러니까 분리라는 것은 핸디캡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회적 분리도 장애의 부분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1979년 UN 총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장애라는 것은 그 개인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인 그런 장애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분리, 사회적으로 배제당하고 차별받는 것까지도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애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1980년도에 유엔총회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1980년도에 세계 장애인 해를 선포를 하고 개인적 특질인 분리나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능력장애, 그리고 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분리 간의 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라고 1980년도에 유엔 총회에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라는 것은 어떤 신체적 장애 또 정신적 장애를 통해서 어떤 능력 장애에 어떤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것도 이 장애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1980년도에요.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죠. 우리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장애 발생의 과정을 어떤 질병에서 또 심신이 손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장애가 되고 장애로 통해서 사회적으로 분리를 받는다라고 장애 발생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를 겪을 수가 있어요. 또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장애를 겪을 수가 있죠. 통상 질병을 통해서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사고를 통해서 장애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장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신의 손상이 있는 것이죠. 마음 심자죠. 정신적인 거예요. 신체, 몸 신자죠. 그래서 심신,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손상이 생긴다. 그래서 이 손상이라는 것은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손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 이 모두가 어느 부분이 손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손상으로 인해서 장애가 되는 것이죠. 장애가 되게 되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장애뿐만 아니라 장애의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적 분리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애는요, 개인적 차원에서의 일상생활의 활동에 나타나는 것이 장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체적으로 뭐 시각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뭐 언어장애인이든 지체장애인이든 어떤 신체 또 정신적인 장애 중에서 뭐 지적장애이든 정신장애인이든 간에 어느 부분이 손상이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장애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사회적 분리는요, 사회적 차원,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장애인이 경험하는 불이익, 또 편견, 차별 등을 의미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적 분리는 신체적 장애인이든 정신적 장애인이든 간에 장애를 겪게 되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시죠. 또 편견에 의해서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질병 발생 과정을 질병을 통해서 심신이 손상이 되고 심신이 손상됨으로 인해서 장애를 겪게 되고 장애를 통해서 사회적 분리를 받는다. 그래서 이 장애 발생의 과정을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2001년도 제53차 유엔 총회에서는요. 멕시코 빈센트 폭스 대통령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 12월 13일 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채택을 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우리가 배웠죠?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그와 별도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제안을 해서 유엔에서 2006년도에 12월 13일에 채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그냥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것이 약자에 속하는 그 계층을 누구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아동 얘기했죠? 노인 얘기했죠? 장애인 얘기했어요. 또 여성 얘기했죠.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이 사람들은 권리 차원에서 굉장히 차별을 받는 그런 부류의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 권리 협약을 채택을 해서 전 세계 국제 국가의 모든 국가들이 여기에 채택을 하고 그 권리 협약에 맞춰진 그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협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2006년도 12월 13일 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채택이 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국제적으로 이게 채택이 되었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2006년도 12월 13일 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채택은 굉장히 중요한 그 장애인 권리 보장에 있어서 혁혁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2007년도 3월 30일 날 협약에 서명을 했고요. 2009년 1월 협약을 발효를 함으로 인해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1년 1월 협약에 대한 국내 이행에 대한 제1차 국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었고요. 2014년 9월 유엔 장애인 인권위원회에서 제1차 국가 보고서에 대해서 심의 후에 심의 결과를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우리가 서명을 하고 또 거기에 채택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어서 장애인들의 그런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애 아동,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을 우리가 장애 아동이라고 한다면, 우리 장애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를 도모하는 그 법령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장애 아동 복지 지원법이 있어요. 이 장애 아동 복지를 지원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장애 아동 복지 지원법이다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2011년 8월 4일 법률 제11,009호로 제정이 돼서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요,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장애아동의 그런 어려움, 또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제정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제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장애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또 통합적인 복지 정책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제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요, 장애아동의 복지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해서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애아동이 어떤 복지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욕구 조사를 해야 되죠. 또 그것을 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나 연구나 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선별검사와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선별검사라는 것은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의 유무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그 임신을 했을 때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그 임신 상태에서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임산부들은 반드시 이 장애 검사를 하게끔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장애 검사를 미리 함으로 인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선별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른 의료 지원이나 장애아동에 대해서 보조기구, 또 발달재활 서비스라든가 장애 영유아 보육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도록 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으로 이런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체계화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장애아동이 발생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의료 지원이라든가 또 뭐 장애아동에 대한 보조 기구라든가 또 발달, 재활, 발달이 잘 안 되는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발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또 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 지원을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장애 아동이 잘 이렇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또 장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그 가족들의 어떤 그 부담을 경감을 시켜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법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서비스의 내용들은 국가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서비스를 마련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네 번째는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족 상담이나 교육 등의 가족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렵잖아요. 참 힘들어요. 저도 이제 주변에 이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그런 가정을 잘 알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는 대로 그 정도의 어려움보다도 굉장히 참 힘든 그런 양육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 가족들이 이제 좀 다운되지 않도록 또 힘들어하지 않도록 또 가족 상담 또 가족들의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그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도 해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하는 이런 가족 지원 사업을 제공을 하고 있다.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가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복지 지원을 제공을 하도록 이렇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생활 형편이 나은, 좀 살기가 좀 나은 그런 가정 가운데 장애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뭐 좀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좀 없을 수가 있는데요. 이 또 취약 가정일 경우, 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또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조성 가정의 그런 어떤 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취약한 가정에 대해서는 다른 가정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이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목적은요.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복지 지원을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장애아동이 어떤 특별한 그 복지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일반 비장애인 아동에 비해서 이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특수한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 특별한 그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어떤 통합적인 그런 지원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고 이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데 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장애인 복지법이 있어요. 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특별히 장애아동이 주가 돼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만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은 전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법이라고 한다면 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이제 용어 정의가 있는데요. 이 장애아동은 누구를 장애아동이다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 아동이라고 하면 누구를 아동이라고 했죠? 만 18세 미만을 아동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만 18세 미만의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제32조에 따라서 등록한 장애인을 우리가 장애아동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다 그러면은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을 말하고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다. 그래서 이게 합성이 된 거잖아요. 장애 플러스 아동. 그래서 장애 아동인데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상에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우리가 장애 아동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애아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이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사람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서 등록한 장애인이 아닌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는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사람은 6세 미만의 아동도 등록장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애 아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장애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국제기구에서는 장애 아동의 개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아동 복지 지원법상에서 장애 아동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